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2026년 구글의 미래 전략에 대한 건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AI를 좀 더 잘 활용하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뭐랄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시대, 구글이 그리는 그 거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모든 전략의 중심에 바로 그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행동하는 AI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동하는 AI. 네.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2026년이 바로 그 변곡점이 될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변곡점이요? 네. AI가 인간의 지시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나 일상의 복잡한 과정 전체를 그냥 스스로 책임지고 실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현실이 되는 원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와, 에이전트가 현실이 된다. 이거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워지는 걸까요? 자료에 디지털 조립 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라 흥미로웠어요. 정확히 어떤 그림이죠? 그 비유가 핵심을 정말 잘 짚고 있어요. 기존의 AI,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모듈들은요. 네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 일종의 지식 노동자에 가까웠죠. 그랬죠. 근데 디지털 조립 라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라는 부품 하나만 딱 던져주면요. 아이디어 하나만요? 네. 그러면 AI가 기획, 자료 수집, 실행, 결과물 생성, 심지어 검증까지 이 전체 공정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으로 쫙 처리해서 완제품을 내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와, 잠깐만요. 그럼 그냥 이런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팀 3분기 실적 분석해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 만들어줘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찾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발표 자료 초안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 더 흥미로워져요. 자료에 언급된 에이전틱 커머스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맞아요. 그 부분. 이게 그냥 좋은 캠핑 의자 추천해줘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겠죠? 훨씬 넘어서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친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예산은 5만 원이야. 그 친구는 좀 소박한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향초를 즐겼어. 금요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선물 포장까지 해서 배송해줘. 와, 그렇게까지요? 구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에이전트는 상품 링크 몇 개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친구의 소셜미디어를 참고해서 취향을 다시 확인하고요. 여러 쇼핑몰을 비교해서 수제 향초랑 나무 액자 세트를 찾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낸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딱 5만 원 예산에 맞추고요. 선물 포장 옵션까지 선택한 다음에 당신에게는 이대로 결제할까요? 이 최종 확인 버튼 하나만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이건 그냥 검색, 비교, 결제, 배송 요청까지 그냥 다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에이전트 커머스의 비전입니다. 그 정도면 거의 개인 비서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AI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능력인데 이게 2026년에 가늠해지려면 뭔가 결정적인 기술적 도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2026년 상반기에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 제미나이 4.0입니다. 아, 제미나이 4.0? 네, 자료에서도 이 차세대 모델이 정교한 다단계 추론 능력, 그리고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과업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의 영역으로 AI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을 바꿔놓는 에이전트가 만약에 기업 환경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지겠네요. 자료에 완전 자도화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모든 직원이 개인 AI 비서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구상인가요? 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회사가 AI 툴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일반 직원들도 각자 자기 업무에 맞는 전문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쓰게 한다는 점이에요. 직접 만든다고요? 네, 영업사원은 잠재 고객 분석하고 이메일 초안 쓰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재무팀은 경비 보고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각자 만들어서 쓰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사라지겠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최대 90%까지 자동화하는 게 목표라는데 네, 90%라니 아니 이건 그냥 일이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일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9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로 인해서 벌어질 변화가 중요하죠. 만약에 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이런 반복 업무의 90%가 사라진다면 기업이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이상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는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는가처럼 AI 에이전트에게 어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었는지가 새로운 생산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에서 전략적 사고 능력으로 가치가 이동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구글이 뭐 특별히 집중하는 분야가 있나요? 투트랙 전략이에요. 모든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가 필요한 특정 산업은 집중 공략하는 거죠. 아, 둘 다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조업에서는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 에이전트를, 금융에서는 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그런 특화 모델을 보급하는 식입니다. 범용성과 전문성을 모두 잡으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제 회사 업무의 90%를 처리하는 AI, 이게 편리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이 에이전트가 제 모든 정보, 회사의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킹이라도 당하면 정말 큰일이겠어요. 보안은 어떻게 한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당연히 구글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바로 에이전틱 보안 운영, 줄여서 C컵스라는 개념인데요. C컵스요? 네. 기존 보안이 해커가 남긴 발자국을 찾아내서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는 24시간 깨어있는 AI 보안 요원이 시스템 전체를 감시하다가 해커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그 이상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대응까지 바로 한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AI가 잠재적 위협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해당 네트워크를 격리하고요.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공격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등의 대응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문제가 터진 뒤에 사이렌을 울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터질 환경 자체를 안 만들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해커들도 똑같이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한 공격을 할 텐데 그럼 이건 결국 AI와 AI의 싸움이 되겠네요? 이걸 막으려면 사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바이링구얼 인재 육성이라는 표현이 독특했어요. 여기서 바이링구얼은 2개 국어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보안이라는 언어와 AI라는 언어, 이 두 가지 전문 분야를 모두 깊이 이해하는 인재를 의미하죠. 아하. AI를 이용한 공격의 허점을 알아야 AI 기반의 방어 전략도 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은 이런 차세대 보안 전문가들이 최신 AI 공격 패턴을 연구하고 방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고성능 도구를 제공해서 일종의 전문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창과 방패를 모두 AI가 만드는 시대에 대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제 일과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이 에이전트는 이제 세상의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텐데 그럼 구글의 본업인 검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아마 이번 자료에서 가장 파괴적인 부분일 거예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의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글이 구글 검색 첫 페이지에 나올까 모두가 그걸 고민했죠. 그런데 이제는 GEO, 즉 생성형 엔진 최적화의 시대가 온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GEO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잠시만요. GEO. 저 이제 SEO 전문가가 되려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걸 또 완전히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웹사이트를 가진 모든 사람, 모든 기업에게 엄청난 충격이겠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확해요. 이제 목표는 검색 결과 1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AI의 답변에 내 정보가 인용되게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자료에서는
권위 있는 소스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AI의 답변에 쓰이도록.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운동화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가장 편한 운동화에 대한 AI의 답변에 당신 제품의 장점, 고객 후기 같은 정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재료로 쓰이도록 아주 잘 정리된 고품질의 정보를 미리 체계적으로 구축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AI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셈이죠. 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유튜브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비오3라는 기술이 언급됐어요. 네, 그건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이에요. 비오 같은 생성형 AI 영상 기술을 통해서 영상 제작의 기술적, 시간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요. 그렇죠. 전문 장비나 편집 기술 없이도 19세기 서울의 모습을 고양이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30초짜리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화 같은 품질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참여형 소비 문화를 AI로 가속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계획인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네.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이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을 수십억 개 만들고 훈련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한 거죠? 반도체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전략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드웨어 자립이에요. 하드웨어 자립.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비용도 문제지만 AI 시대의 석유화도 같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칩을 만드는 거군요. TPU라고 하던데요. 네,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칩인 TPU, 텐서 처리 장치,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더 중요한 건 최적화죠. 자신들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특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건 구글 자신이니까요. 아하. 제미나이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맞춤 설계된 두뇌, TPU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애플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료는 대규모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망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전력까지요? 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사는 존재니까요. 결국 미래 AI 전쟁의 승패는 똑똑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인프라에서 갈릴 거라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구글의 2026년 전략을 쭉 따라와 보니까 각각의 계획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에이전틱 AI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네, 그렇죠. 개인의 일상을 돕는 비서부터 기업의 생산성을 책임지는 직원, 사회를 지키는 보안 요원,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두뇌와 심장까지 말 그대로 하나의 디지털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흐름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개인의 일상, 기업의 업무, 사회의 안전, 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반까지 전방위적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대한 전략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고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불렀던 것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디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